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핑클입니다. 데뷔 21주년인 거죠, 올해가. 그렇죠. 1998년이에요. 저는 제가 한참 청소년기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했던 그룹이라서 90년대가 항상 10년 전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하지. 그러니까요. 근데 21년? 21년입니다. 뭐 이때 모두 아시는 분들은 특히 저희의 이제 많이 구독층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팟빵이랑 팟캐스트는 분석이 이제 오디오 클랩이랑 좀 달라가지고 맞아요. 오디오 클랩 분석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양했었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2030으로 그냥 빡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100% 여자가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 여자가 전 100%가 나오는 그 그래프가 팟빵 안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랑 뭐 연령대에서는 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사실 SM에서 H.O.T라는 이제 빅 그룹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항마로 또 한 명이 딱 늘어난 6명의 잭스키스를 DSP라는 그룹에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SM에서 여성 3명으로 구성된 SES를 냈죠. 그리고 DSP에서 보란듯이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정말 보란듯이. 그렇죠? 4명으로 된 핑클이라는 그룹을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리고 핑클이란 이름은 되게 귀엽고 좀 사랑스럽고 그런 의미인데 느낌인데 의미는 또 전혀 달라요. 저희가 이 이름의 뜻을 지난편 문명특급편에서 잠깐 지나간 듯 말씀드렸었어요. 효윤 씨 무슨 뜻인가요? Fine Killing Liberty. 이게 해석을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지금 문법에 맞는 그냥 건가요? 묶은 거죠. 핑클이라는 걸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는 의미 부여가 약간 유행이었습니다. H.O.T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하이파이브가 뭔데? 하이파이브. 갑자기 티네이저들의 하이파이브. 그리고 잭스키스는 6개 수정이죠. 그렇죠. SES는 이름. 그렇죠. 각자 이름. 그래서 가장 조금 덜 그 공감성 수치가 오는 이름은 이제 SES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예, 핑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 캠핑 클럽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이제 본인들이 앨범 만들 때도 그랬고 TLC를 되게 맞아요. 좋아했고 많이 참고했다는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약간 좀 세상에 대응하고 그렇죠. 10대 아이돌이라면 세상에 대항해야죠. 물론 노래는 그렇지 않아. 전혀 아니었지. 특히 여성 그룹 노래는 정말 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도 이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거는 또 그런 걸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세계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부터도 또 확실하게 구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색깔로 캐릭터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효리는 레드, 메인 보컬인 이제 옥주현은 블랙, 그리고 이진이 블루, 성유리 화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농담처럼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뭐 언니는 레드니까 이러면서 뭐 빨간색 뭐 뭘 준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뭐 이런 유형의 컨셉들이라든지 설정들을 보는 재미도 좀 있어요. 데뷔는 1998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집 블루레인으로 데뷔를 했고요. 이제 앨범으로서 마지막 앨범은 2002년입니다. 4집 영원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좀 놀라운 일인데 굉장히 큰 빅그룹들이 5년을 못 갔어요. 맞아요. 5년이 맥시멈이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은 소녀시대가 10주년 앨범을 내고 이제 활동을 중단한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죠. 5년이 어려웠었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딱 5년 차일 때 이제 마지막 앨범을 냈던 셈이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사실 팀으로 보통은 이제 이때는 청소년기 때 결성이 돼서 5년 정도 활동을 하는 건데 성인들이 이런 사실 아이돌을 둘러싼 시스템이란 게 굉장히 이상하게 강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견디기도 되게 힘들고 그러면은 개인 활동 같은 걸 시켜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아이돌 멤버가 개별 활동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때는 개별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배신?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500이 0인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500의 0이라는 그 상징을 내보낸 그룹은 또 G.O.D죠. 그렇죠. 이 이후에 나온 G.O.D가 되겠고 또 이런 개인의 활약
개인의 어떤 활동들로 가장 많은 사화를 겪은 그룹이기도 한데요. 이땐 그런 게 이제 허용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룹을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효리 씨가 말하는 대로 솔로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룹 안에서도 솔로를 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유닛들도 많고 근데 그때는 그게 완전 되게 배덕한 일, 되게 뭐 팬들을 배신하는 일 이런 식으로 여겨졌던 경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활동을 하는데 좀 이견이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빨리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해체를 하거나 접거나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휴지기 이후 이효리는 솔로 가수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쵸. 네, 아시는 대로 유고걸과 그 이후로 줄줄줄줄 훌륭한 뭐 노래들, 기록적인 노래들을 남기면서 정말 한국 최고의 솔로 가수로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이후에 뮤지션 이제 이상순 씨랑 결혼한 이후에 이제 또 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8년에 연속으로 시즌 1, 2가 반영됐던 효린의 민박을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옥주현 씨 메인 보컬이죠. 솔로 가수로 좀 활동을 잠깐 하시다가 뮤지컬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는 지금 거의 최고의 디바로 꼽히는 뮤지컬에서 제일 티켓 파워도 센 배우 중에 하나로 지금도 활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두 멤버 이진, 성유리 씨는 연기자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주현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혼인 상황이에요. 저는 그 옥주현 씨가 출연하신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뮤지컬 원래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왜 이나님이랑 코인 노래 많이 가면은 엘리자벳 맞나요? 그렇죠. 엘리자벳의 나는 나만의 것. 그걸 굉장히 열창하시는데 그걸 원래 옥주현 씨가 부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옥주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노래가 이제 나는 나만의 것 가로 열고 뮤지컬 엘리자벳 이렇게 나오는 이제 노래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래서 이제 엘리자벳이 제일 사실 대표작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자벳이 대극장 뮤지컬 중에서 여성이 거의 원탑 주인공. 인 작품이 굉장히 드문데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에서 이제 옥주현 씨는 그 엘리자베스로서 완전히 이제 뭐 원래 독일 작품이거든요. 오스트리아인가? 지금 두 개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쪽 작품이에요. 빈.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한 독일 작품인가 봐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원작자에게도 굉장히 칭찬을 받고 완벽한 엘리자벳이다. 곡 소화력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엘리자벳이 이제 자신의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이고 또 연기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사실 뮤지컬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이제 되게 풍부한 성량과 뮤지컬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대극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그래서 뭐 춤을 춘다거나 뭐 할 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되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진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주를 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이게 3화에서 좀 하이라이트였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효리 씨가 뭐 얘기를 하다가 그 같이 앨범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이후로 그룹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이후 얘기 잠깐 하면서 자신이 솔로를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을 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재밌었고 얼마나 뭐 자유로웠고 하고 싶은 걸 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그땐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나머지 member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원래대로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막 같이 약간 마음 아파하고 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좀 뭐 성유리 씨는 뭐 눈물도 닦고 했지만 그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우리도 생각 안 했어? 우리 다 먹고 살기 바빴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좀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는 핑클 좋아하고 뭐 알긴 했지만 그 멤버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캠핑클럽에서 첫 회부터 이 캐릭터를 보여주려 굉장히 편집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들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그 캐릭터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1회 때 좀 잠깐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미있어질만 하면은 끊고 이런 캐릭터 이렇게 그쵸. 딱 화면들을 넣어주는 게 조금 흐름을 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캐릭터를 안다거나 핑클 개개인의 아는 사람들만 TV를 보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1화에서도 그 어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효리 씨가 너네 핑클 알아? 뭐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3화에서도 택시 기사님한테 이제 기사님 뭐 핑클 아세요? 이랬더니 옛날에 그 핑클? 이 말씀을 맞아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본다고 할 때 사실 TV 예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진짜 날고겼던 그 핑클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개개인의 캐릭터 모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상정하고 들어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시청층을 위한 좀 배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진 씨 캐릭터를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진 씨 같은 경우는 이 그 네 분 중에서도 사실 활동을 개인적으로 아주 길게는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지금 캠핑클럽에서 보면은 캐릭터가 제일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독특하고 그리고 없죠. 걸그룹에서 굉장히 드문 캐릭터. 맞아요. 절대 울지도 않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3화에서 이효리 씨가 약간 눈물 지은 그 장면에서도 끝까지 혼자 안 우니까 이제 이효리 씨가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토리상에서 본인은 6회쯤 울어야 이게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막 이러니까 이제 이진 씨는 난 마지막 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막 이러는데 제 생각에 안 울지 않았을까. 여기서 진짜 그 이효리 씨랑 원래 이진 씨가 활동할 때는 전혀 안 친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둘이서 계속 어떤 관계를 만들면서 친해지려고 하고 서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조금 그 팬 예능을 넘어서는 좀 대중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이 네 멤버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아, 그쵸. 그리고 전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보통 또 아이돌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 그룹에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친하고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가 사실 그 관계성이 상품으로서 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쵸. 요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팬들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들은 아주 원칙적으로 말했을 땐 직장 동료예요. 왜냐하면 이건 또 왜냐하면도 아니지. 그냥 그게 팩트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효리 씨한테 이제 핑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연락을 아마 안 했던 시점이었나 봐요. 그 뭐 솔로 활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연락을 서로 많이 안 했었던 시점에 핑클을 생각하면 그냥 얘 직장 동료 정도를 생각하는 느낌이 든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정도로 코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는 너무 좀 비즈니스적으로만 서로를 대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객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되게 어릴 때 만났고 그 아마 고2, 고3, 대학교 1학년 요때 데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옥주현 씨랑 이진 씨가 동갑이고 성유리 씨가 막내 그리고 이효리 씨가 나이가 많은 건데 이효리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진 씨, 옥주현 씨가 고3 때 그리고 성유리 씨가 그 고2 때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에 만나서 가장 좀 치열하고 가장 많이 바쁘고 그랬던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으로서의 동지애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굉장히 막 끈끈한 자매라던가 뭐 가족이라던가 이런 걸로 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산뜻해요, 작품이. 맞아요. 그래서 뭐 그 2회 끝나고 나서 예고에서 왜 3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효리 씨가 눈물 짓는 걸로 예고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예능을 보면은 막 엄청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아이돌 열풍 후에 되게 많은 아이돌 이제 그 예능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예능들이 좀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대중은 사실 그 개개인의 캐릭터도 모르고 효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관계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팬의 입장이 들어가게 되면 제작진이 그 대상이 되는 아이돌에게 약간 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걸 다 스킵하고 가거든요. 그쵸. 뭐 캐릭터들을 다 알고 있다 치고 관계성을 알고 있다 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능은 대중을 상대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팬 예능이 되는 거예요. 팬들만 그 관계에서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재미있어하고 그런 즐기는 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캠핑클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캐릭터를 다시 부여한 것도 그렇지만 뭐 그 안에서 이들이 아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서로가 서로를 약간씩 관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효리 씨도 뭐 이진을 관찰하면서 진이를 이번에 알아가는 게 내 목표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14년이라는 서로의 이제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의 각자를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과거에 대한 추억을 너무 팔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예능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게 이 작품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